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오늘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이름이 좀 길죠. 일명 존엄사법이라고 불리는 법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죠? IMF, 맞습니다. 종로에서 금은방을 하던 한 남성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직격탄을 맞으신 거죠. 그래서 곧 사업 실패로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을 자주 섭취하시게 되고, 또 알코올 섭취 후에 귀가하시면 배우자분하고 이제 구타 행위도 있고 그랬던 분이었어요. 이분이 97년 12월 4일 날 이제 그날도 술에 취해서 이제 귀가하셨고 화장실에 가시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근처에 있는 보라매 병원에 가서 보호자의 동의 없이 수술을 하게 됐죠. 그 이후에 수술 과정에서 뇌출혈 수술 과정에서 뇌 부종이 왔고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어요. 이후에 배우자분이 오셨고 병원에 퇴원을 요청한 거예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수술이 진행된 점,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퇴원을 요청하실 때 이미 중환자실에 그 이틀에 있었던 비용이 260만 원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냐. 그리고 평소에 술을 마시고 구타를 하거나 그런 이유들을 들면서 퇴원을 시켜달라.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그럴 수 없다. 지금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일주일 정도 경과를 지켜봐야 된다. 만약에 돈 때문에 그러신 거면, 병원비 비용 때문에 그러신 거면 일주일 치료를 지켜보시고 그냥 도망가셔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건 아니다. 빨리 그냥 퇴원을 시켜줘라. 이렇게 요청을 강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도 지금 97년도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의사 입장에서도 보호자분이 너무 강력히 요청을 하시니까 귀가 서약서라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자가호흡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퇴원을 했을 때, 집으로 가셨을 때 어떻게 되실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리고 법적으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라는 서약서에 사인을 받고, 그리고 응급차에 함께 태워서 의사도 동승한 상태에서 퇴원을 하고 귀가 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송한 후에 이제 댁에 가셔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니까 5분 만에 사망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보라매 사건, 보라매 병원 사건이에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사망 진단서에, 병원에서는 퇴원을 한 건 아니니까 사망 진단서에 변사로 처리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올케분이 그 사실을 알고 보호자분과 의료진을 고발을 하게 돼요.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법원으로 가게 됐고, 최종 판결에서 그 부인은 살인죄, 그리고 그 의사분들은, 의료진분들은 살인 방조죄 혐의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병원에서는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퇴원을 할 수 없는 거죠. 퇴원을 시킬 수 없는 거죠. 이 보라매 병원 사건과, 그리고 이제 세월이 그렇게 그런 기조가 쭉 이어져 오다가 2008년도에 이제 김할머니 사건이라고, 요거는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언론에서도. 요 할머니는 좀 건강하셨어요. 건강하셨고, 폐암 건강검진이죠. 폐암 검진을 하러 갔다가 과다출혈로 인해서 의식을 놓게 되는 거예요. 이 할머니 역시 인공호흡기를 삽입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 가족분들이 오셔서 퇴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제 김 할머니께서 평소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대요. 내가 네 아버지 병간호 해보니까 나는 연명의료 그거 안 받을란다. 그거 못할 거더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리고 이분께서 이제 팔에 화상 흉터가 있었대요. 평소에도 그 화상 흉터 보이는 게 싫어서 이제 여름에도 긴팔을 입으시는 그런 성품이셨는데, 가족분들이, 보호자분들이 병원에 갔을 때, 이게 이제 2008년도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개인 인권이라든가 뭐 칸막이가 있다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분들 계신데 뭐 환의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보고 저희가 댁으로 모셔서 극진히 치료를 하고 싶다. 저희가 댁으로 모시고 싶다. 이렇게 강력히 요청을 하셨대요.
근데 병원에서는 앞전에 그 보라매 병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퇴원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쪽하고 여기 보호자분은 저희 어머님이 평소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 사건도 또 법원으로 가게 돼요. 네, 최종 판결은 이제 퇴원을 하실 수 있게 그래서 헌법 제10조에 의한 행복추구권이라든가 그 관련 법을 들어서 개인의 결정이라고 하고 퇴원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김할머니, 사건이란 말이 되게 표현이 싫긴 한데, 이 김할머니 요 판결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존엄사, 안락사에 대한 관심에 불이 붙게 됩니다. 그 기조가 또 계속 이어져 오다가 2018년도에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긴 이름의 법률, 존엄사법이 마련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명치료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생명만 연장시키는 그 연명 의료 행위가 애초부터 그 연명 의료를 하지 않는 건 유보라고 하고 그 치료를 하다가 중단하는 건 중단이라고 하는데요. 유보할 수 있는 경우랑 중단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의식이 있을 때 건강한 상태에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걸 본인이 작성을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말기 암 환자분들이나 또는 임종 과정에 계신 분들이 의사와 담당 의사와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의향이 있다, 뜻이 있다 하면 담당 의사와 함께 상담을 통해서 연명의료 계획서라는 걸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가족 2명이 평소에 생전에 그런 환자분이 연명의료의 거부에 대한 뜻을 밝혔다라는 일치하는 진술이 있거나 또는 처음에는 이제 그 가족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였는데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19년도에 좀 축소를 시켰어요. 배우자이거나 또는 부모, 자녀가 가족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좀 축소를 시켰는데 이 4가지 경우가 아니면은 인공호흡기를 관을 삽입한 후에는 그걸 제거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라는 걸 작성을 했어요. 제가 천안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관할 보건소에 가서 신청을 했는데요. 가면 담당 선생님이 계세요. 그 담당 선생님과 상담을 한 후에 20-30분 상담을 통한 후에 자가로 선택해서 호스피스 관련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문항이 있는데 체크를 해서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4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